김희경 주진우 전해주영 의원입니다. 어제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후보자의 재산 의혹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김인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과 SNS를 통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증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한덕수 전 총리와 배우자,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 모 성형외과 대표 등을 증인 리스트에 넣어서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관계 관련 증인 5명만으로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는 그간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사실상 정권 2인자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직위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시작할 때 총리 후보자 2명이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거짓말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정관 예우와 과거 발언 문제로 후보자들이 각각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 후보자의 장외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이 오늘이 시한입니다. 오늘까지 자료가 들어오면 내일 하루 분석해서 모레부터 바로 청문을 해야 합니다. 특위위원장 앞에서 민주당 간사는 분명히 자료 제공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는 모두 맹탕입니다. 청문회는 묻고 답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묻지마 청문회는 헌정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오지마 청문회로 만들었습니다.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또 주지마 청문회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 후보 측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 판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서류는 정부가 의원들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후보자가 여기 나와 있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가족, 구체적으로는 직계 종비석의 출입국 기록 및 사실증명서, 이런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작년에 밀어붙인 법안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출 요구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인석 후보 본인이 방송에서 한 말과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로도 거짓이 드러나는 학위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한 자료가 하면 그 거짓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와대 학위 관련 본인 말과 본인 페북 자료로도 소명이 안 됩니다.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와대학교 법학석사 LLM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어설픈 말장난으로 거짓 해명을 일삼는 후보자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끝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방송과 SNS에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아침에 최고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에서 월수금 아침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적은 비행 기록에서도 한 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 자료에 비추어 보면 월수금 중 중국에 출국했던 적은 금요일 해당되는 날짜는 2010년 6월 13일 딱 한 번이며 이날은 최고위원 회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침 회의를 하고 중국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운항 스케줄을 확인한 결과 총 11번 중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비행 시간은 모두 야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는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왕복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재학 기간 동안 중국에 있었던 기간 중 2010년 봄학기에 3, 4, 5월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커녕 중국에 간 적 자체가 없습니다. 청와대 규정상 2009년 가을학기와 2010년 봄학기를 수강해야 하는데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09년 가을학기에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은 걸로 보입니다. 졸업 요건 25학점을 채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 있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이 가능했던 반나절이라도 화요일, 목요일에 중국에 체류했던 날짜는 단 4일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시한 비행기편 중에서는 한국발 국제선 비행기가 아닌 것도 본인의 비행기 기록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2010년 6월 13일 일요일 CZ-126 항공편은 중국 국내선이기 때문에 한국발 중국 도착 비행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후보자의 중국 체류 일수는 밤에 도착을 하든 뭐든 다 포함을 해도 26일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배포한 공보물에서 자신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학교 법학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체류 일수는 말씀드렸듯이 넓게 잡아봐야 26일에 불과하고 3월, 5월 단 한 번도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25학점 딸 수 있습니까? 이런 일정으로 어떻게 명문 청와대에 LLM을 수여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서 수업 듣고 학위 취득한 거 맞습니까? 심지어 청와대 LLM 과정 졸업식 영상과 사진에도 후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인석 후보자는 국민 앞에 해당 학위의 취득 방식부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출석과 논문 작성까지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력 문제가 아니라 총리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검증 사안입니다. 이렇게 학위 취득에서뿐만 아니라 졸업 논문의 내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숨 걸고 탈북했던 탈북민을 배신자로 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탈북민이 누구를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입니까? 전국에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배신자로 모욕하고 반미 운동의 상징인 김민석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반미 친북 인사를 국정원자로 지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뒤처리며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입니까? 아울러 논문에는 지도교수 이름조차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다닌 과정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로도 여러 가지 거짓 투성이입니다만 공식적인 자료, 앞서 우리 배준영 간사가 설명했듯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공식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과 청와대 수업별 출석 현황, 결석 현황, 그리고 수업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빨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